한기총 전광훈 목사의 도를 넘은 행동에 일부 교단이 한기총 탈퇴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 목사는 여전히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자유한국당에 섭섭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참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너라고 표현하고 상당히 거친 말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제목은 붙였지만 또 기자들 질문은 제대로 받지 않고 불리한 질문하는 기자한테는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시민들에게는 북한 옹호 세력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상당히 어수선했던 기자회견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망하기 전에 지켜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청와대 국민청원 그 란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란을 빨리 개설해서 1,000만 명이 만약에 거기에 올라간다면 정말 그분은 그만둬야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간첩질을. 간첩인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면 다 합니까? 그 말은 곧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자, 끌어내.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계에서는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시는 이유는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세를 구축해서 원내진입을 하시려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아니냐 그러지 말고 본인의 생각 없이? 아닙니다. 자, 물어볼게요. 순간대에서 가서 잡혔다가 잡혔지?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됐어. 나가. 핸드폰 저기 따면 제 핸드폰! 대한민국에 그래도 어른스러운 일개 큰 정당인 민주당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내란 선동이에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섭섭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당과 당끼리 좀 대항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유한국당. 예, 어제 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발언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태근 의원, 자유한국당 섭섭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가 섭섭할까요?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저렇게 과격한 시민의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판넬에 썼습니다만 예. 종교 지도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과격한 시민 중에 한 분이에요. 사실은 이 뉴스와이드에서 저렇게 장시간 저분을 달아주는 게 제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기 보면은요. 아니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묻는 사람한테 나가라 그러고 쓰러뜨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관행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니까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과격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비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많은 5천만 국민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종교 지도자로서는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격한 일개는 좀 그렇고 과격한 시민 한 분으로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지적하신 대로 계속 이것을 다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단순한 목사나 일개 시민을 넘어서 한기총이라고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표 회장. 그런데 이제 한기총도 사실은 그전 같지 않고 많이 세가 약해지기도 했고 한기총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기하성이라고 하죠.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인데 지금 한기총 탈퇴는 아니지만 행정 보류 뭐 좀 그
입장을 좀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기총이라는 것도 엄연한 또 공적 성격을 갖는 예. 자기 교단의 또 뭐랄까 사무 공간이고 또 역할입니다만 집회 연합체겠습니다만 저 정도 되면은 개신교의 먹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탈을 쓴 어찌 보면 좀 정치 지망생 같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목사는 없었죠. 이런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교계에서도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저 정치 목사의 노이즈 마케팅이니까 제발 기사화해주지 말아주세요.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할 성질인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또 이 정광훈 목사는요. 어찌 보면 약간의 망상가적 기질도 보이고 있어요. 아니 히틀러 나치즘에 반대했던 본헤퍼의 자의를 비유하질 않나. 자, 좀 전에 보십시오. 저 기자회견장에서도 거의 어디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무슨 나가 무슨 악령을 쫓아내듯이 예. 저런 모습들이 오히려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예. 자, 철저하게 전광훈 목사는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벌써 총선 4수생입니다. 10대 총선 때부터 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정의당 자유당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총선 앞두고 오로지 목표는 총선 터닫기에 지금 모든 것을 맞추고 있다. 그럴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관심을 끊고 또 예. 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저 정광훈 목사를 좀 덮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께서 이런 사람 계속 다뤄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셨지만 패널들 말씀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한기총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를 대표하는 조직이었어요. 30년 전에 출범했는데 그때 출범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한경직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몇 분 꼽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분이 예. 한경직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이 만든 조직이 이렇게 지금 오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성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전 목사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한기총 정관을 찾아봤거든요. 예. 회장 후보 자격이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전과자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전과도 있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해준 게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한 말 섭섭하다. 만약에는 섭섭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얼마나 더 난처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 그래서 섭섭이 다행이다. 자유한국당은 저런 분하고는 완전히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됩니다. 예. 자, 노영희 변호사 의견 어떠신가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 한기총이 원래 2010년까지만 해도 1,200만 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던 단체인데 이게 그 금권 선거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70% 이상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유명무실한데 문제는 문체부에서 10년 동안 12억 원을 이 단체에다 지원을 했답니다. 그동안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기총에서 저분을 회장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뽑았던 그 사람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모두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경철은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당인가요? 정광훈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당이 아슬아슬하게 한 명을 배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번에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결국엔 국회로 한번 진출을 해보겠다. 결국 내가 목사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국회로 내가 진출해서 원내에서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저런 분이 과연 국회에 들어왔을 때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저런 분들이 원내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쥐고 그 국무위원들에게 저런 막말을 통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건 도저히 국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하고 사실 이 교회가 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놔두는지 우리 사회의 개신교가 정말 그
바른 이성을 갖고 있다면 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정말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판이 가해질 것 같은데 아까 뭐 우리 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인데 저분의 얼굴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커녕 저분의 얼굴에는 증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증오.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남을 무너뜨리겠다는 증오만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분이 정말 성경의 그 근본적인 가치 이러한 것을 뒤집어버리는 도저히 성직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한 은사를 뱉고 계시는데 교회가 나서서 정말 이 공동체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 지경에 있는데 왜 교회가 저분을 그대로 놔두는지는 제가 의문이고 빨리 교회에 제대로 된 그 분들이 나서서 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들고 있는 피켓을 보면은요, 빤스 목사 그렇게 써져 있던데 그게 무슨 뜻이죠? 저분이 뭐 남자 신도들에게는 뭐 지갑에 대해서 지갑을 활짝 여는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 신도들에게는 저 뭐 속옷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그 과감한 결단과 그런 행동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전력이 있던데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 전부터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발언을 막말을 많이 했군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그 성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분이 왜 여태까지 저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교회에서 저분에 대해서 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저분이 물러서면 모르겠지만 기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뭔가 교회에서 행동을 해서 그래도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아멘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만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권혁규 관장은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요?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뭐 기독교인 전체 인식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정치가 종교와 결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제 황교안 대표의 출연이 제가 볼 때 전 목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자극을 좀 한 것 같아요. 물론 황 대표가 부인은 하셨지만 전 목사 방문 시에 이제 장관 발언 논란도 있었고 또 지난번 부처님 오시는 날 때 합장 거부 문제로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이제 성명전까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목사가 한국당이 뭐 당신에 대한 엄호와 지원이 없어서 섭섭하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전 목사는 아주 결연하게 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광훈 목사 정말 더 다루고 싶지 않은데 뭐 또 단식을 또 계속 한다고 그래서요. 소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